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시입니다. 저는 이번 주 투자가 뭐 일주일 내로 본다 그러면 뭐 좀 좋은 일도 있고 좀 안 좋은 일도 있는데, 아마 전체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시간이 되면 개별 종목 뭐까지 조금 짧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 코스닥 일봉인데요. 제가 이제 이때 바닥 치고 오를 때 여기 도지형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아마 큰 변화가 있을 테니까 잘 봐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21선도 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때 바닥 치고 올라갈 때 한 550, 요 하락폭이 한 50%, 38.2는 뚫고 한 50%, 61.8%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뚫어버렸죠. 왜냐면 61.8%가 587인데 611인데 지금 거의 주봉의 21선에 달려고 그럽니다. 좀 오버슈팅한 느낌이 좀 있는데, 여기서 딱 이 행인맨이 나왔죠. 여기 나오죠. 교수형이라고 나와죠. 이게 반등이 나와서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조금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만큼 이제 코스닥이 이제 단기 급등을 한 건데, 여기도 이제 그런 모양이 있었죠. 여기도 똑같이 나왔네요. 교수형이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 다음 주 코스닥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는 이때 파라볼릭 매수 신호 나오고 장대 한번 나왔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21선이 넘었는데 이거는 21선이 하락하면서 그냥 신압으로 나온 거지, 그 추이는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애매모호한 모양들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5일선을 버티면서 그래도 나름 양봉이 나와서 코스피는 뭐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50%에 매달려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튼 코스닥보다는 상승폭이 적죠. 당연히 외국인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기 때문에 뭐 지수에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인분들이 지금 코스닥에 들어와서 매매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났을 거예요. 근래 들어와서. 근데 아마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은 뭐 그닥 수익은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월 중순서부터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월 중순서부터 나와서 보면 1억 3천 뭐 400만 주를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한 490만 주 팔고, 이걸 오롯이 개인이 다 샀단 말이죠. 그럼 그때가 2월 중순이면 6만 원 언저리 할 때거든요. 뭐 6만 1,000원 정도 하고 그랬었죠. 그때부터 이제 이런 모양으로 쭉 사온 건데, 그럼 코스닥이 지금 거의 웬만한 것들이 바닥에서 한 50%, 40%? 적은 건 30%, 많은 건 50%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이거는 제 경험인데 잘못된, 왜곡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낙폭이 심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도주가 바뀝니다. 그 전에 상승했던 종목이 바톤을 이어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삼성전자는 외국이나 기관이 사줘야 오릅니다. 이때 잠깐이나 팔죠. 조금 반등 나오니까. 뭐 수익이 난지 안 난지는 제가 알 수가 없으나, 나중에 지금은 개별 종목 장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개별 종목도 반등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락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다음에 다시 기대를 하더라도 여기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는 거 확인해도 늦질 않거든요. 그냥 단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코스피 이쪽으로 해서 인버스는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잘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위상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하고 일본은 뭐 아직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2011년도부터 가두리장 아니었습니까? 갇혀 있었잖아요. 그랬다가 2016년도에 돼서 잠깐 그때 2017년도 뭐 요때 반등 나왔다가 다시 조정받고 여기 머물러 있다 이번에 그냥 또 두드러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이 2012년도 16년도 두드러 맞은 거보다도 더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2010 단순 비교입니다. 2012년도 16년도 이때 얼마였냐면은요 2만원대였어요. 2만원에서 뭐 올라봤자 3만원? 지금 이제 양면분할한 그걸로 계산을 하자면 그러면 2만원에서 3만원대 있는 게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그 밑인데 지금 거의 5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수가 자꾸 왜곡됐다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삼성전자 가지고 배당부도 받으면서 매년 중간 배당 모아서 배 터지게 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파는 거예요. 여기 대량거래 터졌지 않습니까? 이거 외국인이 다 판 거죠. 누가 팔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걸 받아 제낀다? 외국인이 안 사고 개인이 받아서 이걸 제낀다? 제가 보기에는 그럴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거래량 보십시오. 이거 80만 K. 이런 거래량이 과거에 있었나 보세요. 없었어요. 이때 한번 있었죠. 이게 언제입니까? IMF 때 8,000원 할 때 8,000원 할 때 이 거래량 하고 지금 5, 6만 원대 이 거래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8,000원대. 그때가 언제냐? 바닥일 때 그런 거래가 한번 터지는 겁니다. 이때. 그럼 그 다음에 또 터진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 50만 K밖에 없잖아요. 언제? 1990년대 얼마 할 때 이거 얼마야? 850원 1,000원 할 때. 물론 삼성전자의 위상이 그때하고는 뭐 비교할 수는 없으나 단순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래량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게 사는 거래량이니까 이게 패대기 치는 거래량이지. 그럼 이걸 뚫으려면 이 거래량을 제껴야 되는데 그걸 개인이 제껴요, 이 거래량을. 제가 보기 힘들거든요. 거의 한 15년 만에 이런 거래량이 터진 건데 이걸 개인이 할 수가 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저처럼 매일 볼 수 없는 분들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카카오를 사겠다고 그랬죠. 저 같으면. 앞으로 성장성이 있으니까 또 기본 실적도 어느 정도 깔고 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다우 이걸 인버스 2배짜리를 좀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어느 정도 유연하게 열어놨대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으니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일봉이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낙폭에 대해서 50%까지 왔습니다. 여기 도 지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엘리어트 파동 물론 짝대기 몇 개 그어서 맞는다는 게 아니고 참고로 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예를 들어서 하락 A파다. 그러면 A, B, C로 빠지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A가 됐고 이제 B가 나왔는데 B가 보통 3파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둘, 셋 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죠. 이게 50%까지 갈지 61.8%까지 아니면 더 갈지 그거는 지나봐야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면서 반응을 하니까 저는 뭐 시에로다 뭐 정크본드라는 게 쓰레기까지 사준다고 나올 때는 난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봤냐면 A, B 하나 둘 셋 여기서 이제 꺾이면은 B가 마무리되고 마지막 C파가 이제 남아 있다고 저는 본 겁니다. 그때 그 C파는 이걸 깨버린다는 얘기죠. 18,200을 깨거나 더 밑으로 빠진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봐서 한 거고, 근데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A, B, C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하락이 마무리됐다. 그러면 상승 5파로 가되 상승 1파가 하나 둘 셋 일반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간다고 하니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꺾일지 몰라도 저는 여기서 밀린다고 봤는데 만약 하나 둘 셋 넷하고 다시 다섯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상승 1파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대로 하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거는 열려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확률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나 뭐 엘리어트 파동대로 뭐 상승 5파 뭐 이렇게 맞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네? 요번에 같은 경우에 좀 얼핏 맞아 들어가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A 이제 B가 나온 거 이제 C 저는 그렇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요새 뭐 운도 조금씩 오르는데 하도 종이운 가지고 장난을 쳐서 지금 실물을 좀 더 살까 하고 알아봤더니 뭐 한 달 후에나 뭐 돈을 먼저 입금시키면은 뭐 한 달 이후에나 물건 나오면 그때 주겠다. 에이, 그렇게는 또 내가 안 하지. 기존에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지금 실버바는 지금 못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근데 이상한 게 제 기억에 저 샀을 때 저는 그때 14달러 할 때 실물로 샀으니까 그거는 수익이 나 있거든요. 그 이글 주화 같은 게 실버보다 훨씬 쌌거든요. 근데 지금 품절돼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실버바 10kg짜리가 1kg짜리가 10만 원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이글 주화는 30만 원이 더 올라 있네요, 지금. 별일 다 있네. 제가 요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국 알코올 같은 건 샀다 팔았다 수익을 좀 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동구바이오, 엔지캠, 테라젠을 조금씩 넣어서 뭐 간을 보고 좀 기다린다고 그랬는데 그 동구바이오는 주가 하락하기 전에 사서 아직 마이너스고 뭐 소폭 마이너스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엔지캠은 뭐 싸게 사서 좀 수익이 좀 나 있고요. 이 테라전 이텍스가 이제 어제 금요일날 상한가를 쳤는데 참 요새 내가 뭐가 쉬었는지 실수한 게 제가 요새 외식을 거의 안 하는데 하도 그거에서 술 한잔 먹고 목요일날 오후에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주식을 대여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공매도를 치면 제 걸 누가 가져가요. 금리 몇 프로로 이제 가져가는데 그 이자 3% 5% 연 그거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걸 가지고 공매도를 치면 그건 거의 기관 아니면 외공이란 말이죠. 거의 외공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빠질 확률이 좀 크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요일 날 아침에 제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대여로. 그래가지고 이거 금요일 날 마이너스 나왔습니다. 동시효과 때 해가지고 볼까요? 그러니까 이 잔인한 인간들 이거 보십시오. 아침에 마이너스로 시작했다 8,190원까지 갔다 11,100원이면 이거 하루에 이거 얼마 차이 나는 거야? 3,000원이면은 30몇 프로, 34, 5%? 그래서 아침에 팔았어요. 근데 주가 움직이는 게 이러고
김세빈단지 뭐 교수 뭐 나오면서 하니까는 다시 되잡았죠. 이제 앞으로 추이는 봐야 되겠으나 지금 마스크에서 뭐 진단 키트에서인지 치료제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아마 빌 게이츠가 전화가 왔으니까 빌 게이츠가 지금 무슨 내용을 모르고서 그런 얘기를 했을 리 만무하잖아요. 지금 이쪽에다 지금 전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같이 좀 하자는 얘기를 대통령한테 했으니까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죠. 주가 움직여서 테라젠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관련돼서 아니면 엔지캠이 들어갈려나 그거는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주가가 또 훨씬 더 오를 수는 있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테라젠 이텍스를 관심 갖게 된 게 한 2년 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분이 자기 조카가 어디 대형 병원 뭐 하여튼 뭐 교수하면서 뭐 학과장인지 뭐 하여튼 있는데 본인이 주식 투자를 하니까 그 바이오 그때 괜찮을 때니까 혹시 바이오 종목주 주식 중에서 추천할 만한 회사 있으면은 얘기 좀 하랬더니 테라젠 이텍스를 추천하더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나 이게 있다는 얘기죠. 독보적인 게. 근데 몇 년 동안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뭐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 이 회사 자본금이 155억 정도 되는데 그 뭐 실적이 뭐 없다고 봐야죠. 미미하고 18년도엔 적자나고 이거는 뭐 특별히니까 볼 거 없고 뭐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이익 같은 이익이 난 건데 37억 이렇게 난 건데 좀 특이한 게 지분이 너무 없어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17%밖에 안 돼요. 뭐 이거 자기 주식 뭐 1.5%니까 미미하고 이 지분 가지고 될까 싶은데 이 회사 좋아지면 이거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조금 더 볼 때 유한양행이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이고요. 유한양행이 8% 갖고 있죠. 관계가 공동 보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실 때 유한양행이 대주주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좀 특이한 계약을 맺었죠. 이거 볼까요? 유한양행. 이 대주주는 김성진이라는 사람이고요. 참 저기 그 순이익이 확 늘어나는 거는 그 자회사 중에 그 매드팩토라고 있는데 그게 작년 12월 달에 코스닥에 상장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투자 이익으로 들어온 거고 그러면서 12월 19일 날 유한양행이 공시를 하죠. 그러니까 보유 주식이 250만 주 8%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경영 안정성을 위한 공동 목적 보유 확약에 따라 매드팩토 코스닥 상장일로부터 3년간 이 개인 대주주인 김성진에게 의결권을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뭔가가 기술력은 뛰어나고 괜찮은데 내가 너희들 회사에 대해서 적대적 M&A나 경영권을 행사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인은 못 믿는 거죠. 자기는 자본력도 떨어지는데 그럴 바에야 뭐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얘기를 했겠죠. 뭐 그런 방법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3년간이란 말입니다. 그 3년 이후에는 또 그때 가서 다시 뭐 계약을 하든지 뭐 그건 봐야 되겠으나 유한양행에서 투자할 정도고 하면은 이 회사의 기술력은 뭐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아마 그 성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제 추후는 좀 봐야 되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 그 유전체 분석
하는 거로는 아마 테라제니틱스가 독보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좀 내세울 만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판단은, 투자 판단은 다 본인의 판단과 책임을 하시고요. 저는 뭐 제가 그 전에 보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술 먹었다는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공매도가 금지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거를 팔았으면은 대차하려고 제 걸 가져갈 수도 있는데, 저는 바보처럼 그걸 까먹고 그냥 아침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언 놈이 나고 공매도 치네. 그러면 근래 주가도 올랐는데 이거 빠지기가 쉽겠구나. 빠질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아침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쪽 빼버리니까 했더니 그냥 상한가 가가지고 그냥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구하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마음이 뭐 이렇게 제가 12번도 바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조심스럽거든요. 투자라는 게. 저는 아침에 팔았다가 마이너스에 팔았다가 거의 상한가에 샀으니까 하루에 쥐고 있는 것보다도 못하잖아요. 가만히 쥐고 있었으면 그 당일 수익 30%는 남는 건데 35%, 37% 손해보고 지금 다시 되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을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